네, 원가관리사 2급 8회차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재고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흐름, 재고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인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 보유하거나 생산, 판매할 제품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비될 자산을 모두 통칭해서 말합니다. 재고자산은 이렇게 품자 돌림으로 끝나는 항목들인데요. 여기서 원재료는 이 료자가 세어보다 할 때 료예요. 셀 료자인데요. 즉 수량을 세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상품하고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그 다음에 해외에서 선적재 인도 기준으로 매입한 상품 중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상품, 이것을 미착 상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먼 거리에 판매를 대행할 대행업체에다가 상품을 보낼 때 적성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과 부산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상태의 재고자산에는 크게 반제품과 제공품이 있는데요. 반제품과 제공품을 같이 혼용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혼용하기보다는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제품은 미완성이지만 이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것을 반제품이라고 해요. 판매 가능 여부죠. 제공품은 판매를 하지 않고요. 완성될 때까지 계속 생산 가공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제품과 달리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완성을 시켜야 될 미완성 품목입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 과정에 있는 미완성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생산을 위해 소비될 자산으로는 원재료와 저장품이 있습니다. 원재료는 제품 생산을 위해 매입한 원료, 부재료, 매입 부분품 등이 있고요. 저장품에는 소모품, 공기구, 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등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재고자산인 상품, 원재료 등과 자가 제조하는 제품, 제공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외부 매입과 자체 생산이 있는데요. 외부 매입은 순 매입 금액에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합니다. 자체 생산의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등 원가의 3요소가 투입되는 것이죠. 순 매입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총 매입액이 있습니다.
총 매입액은 부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있어요.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등을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순 매입액이 나오죠.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부대 비용이 있으면 이제 부대 비용을 더하죠. 총 매입액에 부대 비용이 더해져 있는 상태에서라면 그대로 이제 순 매입액이 이제 나오고 이 자체가 외부 매입이 되는 것이죠. 총 매입액에 부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여기 산식대로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게 되죠. 매입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매입 시 운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역비도 있고요.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가 붙겠죠. 그 다음에 매입에 따른 각종 보험료 등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부대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매입 환출은 매입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반품 출고된 것을 얘기하고요. 매입 애누리는 파손이나 하자를 이유로 값을 할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할인은 사전 약정, 계약에 따라 결제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물건 대금을 빨리 결제해 줄수록 할인율이 높아져요. 그로 인해서 할인받을 때 매입 할인이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매입 대금에서 차감이 되는 것들이죠. 매출원가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와 제품 매출원가로 크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순매입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타개정 대체가 있을 때에도 차감을 합니다. 타개정 대체라는 것은 상품으로 접대를 했거나 기부를 했거나 종업원 복지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등이 있죠. 그 다음에 광고 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본 제시, 견본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타개정 대체가 됩니다. 제품 매출원가의 경우 기초제품 재고액에 단기 생산품 원가인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 재고액을 차감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 순매입액을 더한 거와 기초제품 재고액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판매 가능 재고액이에요. 판매 가능 재고액에서 기말에 판매되지 않은 것들을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개정 대체가 이제 제품 매출원가에서도 있죠. 보통 이 타개정 대체는 제품으로 접대를 했거나 기부했거나 종업원 복지후생 목적으로 썼거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썼거나 견본으로 썼거나 할 때 이제 다 타개정 대체가 되는데요. 상품이나 제품이나 똑같습니다. 타개정 대체는요. 그런데 제품 매출원가에서 이 타개정 대체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재고 감모 손실일 때죠.
재고 감모 손실이 있는 경우, 즉 그 분실, 유실, 또 이 제품을 보관 중에 부주의로 인하여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이 있죠.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타겟형 대체에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들 중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상품 타겟형 대체액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이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재고 수량과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부상 재고 수량이 큰 경우죠. 실제 재고 수량보다. 왜 장부하고 안 맞느냐? 보관 부주의로 인하여 유실 또는 이제 가치 감소 등이 있어요. 이것 외에도 천재지변도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실제 재고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상품에도 있고요. 제품에도 있습니다.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 접대비, 공유우생, 광고선전, 견본 이런 것들은 모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기부하고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죠. 근데 둘 다 기간 비용이에요. 둘 다 이제 기간 비용에 속합니다. 자, 이번에 매출 총이익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순매출액이라고 하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등을 차감한 후에 나온 값이 순매출액이에요. 매출 환입은 판매된 상품이 반품 입고된 것입니다. 제품도 마찬가지로 판매된 제품이 반품 입고될 때 매출 환입이 되죠. 매출 애누리는 판매된 상품에 하손이나 하자가 있을 때 값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 할인은 상품을 매입한 상대방이 사전 계약 약정에 따라 빨리 결제를 해주면 결제를 빨리 받잖아요. 받은 만큼 할인율을 높여줘요. 그렇게 해서 값을 깎아주는 거죠. 할인해주는 것. 이런 경우를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하면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가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번에 이제 수량 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량 위주의 기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기록법, 실제재고조사법 이렇게 있고요. 이 둘 다를 혼합한 혼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기록법은 계속 기록한다는 뜻으로 입고할 때마다 출고될 때마다 빠짐없이 이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입고된 수량에서 실제 출고되는 수량을 차감하면 재고 수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반면 실질재고조사법은 입고된 수량은 기록하고요. 재고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재고 수량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재고 수량을 차감을 하면 이 정도는 출고되었다라고 보는 예측치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실제 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비교할 때 계속기록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실제 재고조사법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계속기록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확하다는 얘기죠. 물량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실제 재고조사법을 보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부정확하겠죠. 부정확하다. 즉, 출고 수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비정상 감모분이 있을 때, 즉 감모 손실이죠. 이것마저도 정상 출고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혼합법은 계속기록법의 형태와 실제 재고조사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입고 수량에서 실제 재고 수량 더하기 비정상 감모분을 찾아서 더합니다. 바로 이 비정상 감모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죠. 그래서 출고 수량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혼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 흐름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수량 파악이 있다면 반드시 장부에 단가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가 산정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단가 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소매재고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법도 있어요.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먼저 입고된 재고 상품, 재고 원재료 등 재고 자산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후입선출법은 반대로 나중에 입고된 재고가 먼저 사용 소비 또는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단가를 적용합니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이죠. 먼저 입고된 걸 먼저 출고시키느냐 아니면 나중에 입고된 재고가 먼저 출고되는 것이냐 이 차이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과거에 입고된 것이 먼저 소비가 되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수입선출법은 최근에 입고된 것이 먼저 소비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가중평균법은 크게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겠지만 총평균으로 단가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재고가 이동될 때마다 단가를 평균하여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매재고는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도 하고 판매 가격으로 평가한 기말재고 금액에 원가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소매재고법은 바코드가 없던 시절의
백화점 등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제조기업의 경우 이 소매제고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물론 적용하는 기업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기업이라면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 또는 개별법을 적용하게 되죠. 이 방법들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법이에요. 개별 하나하나를 실제 소비, 실제 출고되는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개별법이에요. 이동평균법 공식을 보면은 출고 전후의 입고 잔액난 금액에다가 당일 매입액을 더한 값에 출고 전 잔액난 수량에다가 당일 매입 수량을 더한 값을 나누어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평균 단가가 나와요. 성평균법은 기초상품 금액에다가 단기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초상품 수량에다가 단기 순매입 수량을 더한 값을 나누어 구하죠. 소매제고법은 추정에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율을 구할 때 기초 재고자산 원가에 단기 매입 원가를 더한 값에다가 기초 재고자산 판매가 더하기 단기 매입분에 대한 매가를 나누어서 구한 값이 원가율이에요. 그리고 기말재고 판매가액은 기초재고 판매가액에 단기 매입 판매가액을 더하고 단기 판매액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이것은 기말재고 판매가액의 원가율을 곱한 값이죠. 자, 이러한 소매제고법을 했을 때에는 사용할 때의 정당성과 원가율을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방법의 비교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 각각의 단가 산정 방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번엔 수불부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입고, 출고, 재고란은 반드시 취득 원가로만 기록해야 되겠죠. 매입 환출이 있으면 출고란에 기록하거나 입고란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숫자로 기록해야 됩니다.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은 입고란에 기록하거나 출고란에 마이너스 숫자로 기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고란에다가 단가를 재계산해서 기입합니다. 매입 운임은 매입액에 가산하고 매입 단가를 매입 운임이 가산된 단가로 수정 기입해야 합니다. 매출 환입액은 입고란에 기록하거나 출고란에다가는 마이너스로 기록합니다. 매출 해누리 및 매출 할인액과 매출 운임은 재고 수불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애누리 할인 환출 환입을 마이너스 숫자로 기록한 경우에는 재고 수불부 마감 시 입고 출고란 합계 계산해서 반드시 차감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수불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계산해보고 또 이제 각각의 평가 방법에 따라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이 어떻게 다른지 또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